오늘의 희생양. 자, 한번 볼게요. 제목은 그들 사이의 꽃은 그들 사이의 대화보다 가치가 있다. 네. 이런 작품이고, 그 다음 이 꽃이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바니걸. 이것도 바니걸. 좀 천천히 보여드릴까요? 아니면 지금 속도 괜찮아요? 생각 없는 남자, 생각 있는 여자. 야외 테라스에서 와인을 마시는 신사. 어부. 어부가 그 어부인가? 자화상. 자화상. 또 자화상. 커플. Dancing in my head. 두 번째, 똑같은 제목의 두 번째. 플라워 댄스. 플라워 보이. 그라토파. 키스. 또 키스. 또 키스. 피에로. 작품은 이렇게 있고, 그 다음 또 보면 이제 전시 전경, 이거 최근에 했던 전시 같은데, 이게 누구랑 그때 2인전 한 거죠? 2인전. 작품들이 꽤 크네요. 작품이 좀 큰 편이고. 뭐야, 이거. 본인 프로필 사진을. 네, 이렇게, 했다. 그리고 이게 작가 노트를,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근데 제가 읽는 것보다 이 작가 노트 비디오를 또 이렇게 찍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디오를 아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이렇게 하는 게. 소리 다 들리세요? 제가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질문은 캔버스 위에 기존 입체주의보다 현실을 더 정확하게 재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는 거였어요. 저는 입체주의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현실을 그대로 모방한 그림이 잘 그린 그림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똑같이 모방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피카소라는 화가를 알게 되고, 사실 그 전에도 피카소라는 화가가 있다라는 건 알았지만, 그런 피카소가 담고자 했던 아이디어, 그런 것들을 알게 되고 나서 되게 큰 충격을 받았어요. 현실을 정확히 재현하기 위해서 현실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본질을 담아내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저는 그 충격이 되게 좋았어요. 세상을 보는 시각을 더 넓혀진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그림을 그린다면 저런 그림을 그려야겠다. 세상을 보는 시각을 더 넓혀줄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려고 제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렇게 철학을 공부하다가 어느 날에 피카소 그림을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인간은 정신하고 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몸을 다시점으로 그린다고 해서 인간의 본질을 담아낸 건가? 다시점이라고 해도
단순히 외관에 대한 묘사만 들어갔을 뿐인데 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제 스스로한테 반복적으로 하면서 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제 스스로 내린 결론이 이거였어요. 나는 매 순간 생각을 하는 존재다. 그렇다면 내가 생각했음을 담아내는 그림이야말로 나의 본질을 담은 그림이다. 그리고 이런 본질을 담은 그림이 현실의 인간을 더 정확히 재현한 그림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사고함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초현실주의자들의 자동기술법을 생각했어요. 자동기술법은 무의식적인 상태로 사고의 진실을 기록하는 것, 사고의 참된 작용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표현을 딱 들어간다고 생각했죠. 저는 작업을 할 때 먼저 눈을 감고 제 의식과 컨트롤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캔버스 위에 무질서의 선들을 그려요. 자동기술법으로 아무렇게나 선을 그는 거죠.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캔버스에는 직선과 곡선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어요. 이때 저는 눈을 뜨고 그런 무질서의 선들 속에서 제가 생각하는 조화로운 형태를 찾아 나가는 거죠. 이 과정이 인간의 본질인 사고함을 담아내는 과정이고 저는 스스로 이것을 정신적 입체주의라고 이름 지었어요. 제가 기존 입체주의에 동의하는 부분은 공간하고 사물을 다시점으로 표현하는 부분이에요. 제 생각에는 인간과 다르게 공간하고 사물은 다시점으로 본질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과거의 다시점 표현과는 다른 현대적 다시점 표현법을 찾고자 했어요. 저는 여러 기술 중에 컴퓨터 기술이 가장 현대적인 기술이라고 생각을 했고 여러 장의 사진을 포토샵 작업을 통해서 하나의 레이어로 합쳐서 표현하는 형태가 현대적 다시점의 형태라고 결론 지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캔버스에 옮겨서 표현하고 있죠. 그러다가 제가 아무리 본질을 담아내고 표현한다고 해도 결국은 캔버스 평면 위의 이미지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평면의 캔버스를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면 아예 평면적 이미지라는 것을 강조하자라고 생각을 했죠. 많은 사람들이 평면적인 이미지의 그림을 그리지만 평면적인 이미지로 그림을 그린다고 해서 그 그림이 평면의 이미지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 평면의 이미지라는 사실을 그 사실 자체를 강조하고 싶었어요. 그럼 그 사실을 어떻게 강조할지를 고민을 하다가 포스터가 찢어져 있는 모습을 보고 생각하게 됐어요. 저 포스터도 많은 내용과 철학을 담고 있겠지만 이미지일 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거기에 영감을 받아서 그림을 찍기 시작했어요. 제 모든 그림의 얼굴들은 왜곡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전에 말한 자동기술법으로 사고의 작용을 담고 있어서 왜곡되어 나타나는 거고요. 그리고 배경은 포토샵 작업을 한 사진을 콜라주 작업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완성된 그림을 상처내고 찢어냄으로써 이 그림은 본질을 담고 있지만 평면의 이미지일 뿐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죠. 사람들한테 제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뭐가 그렇게 어렵냐, 그림이 어려운 게 좋은 거냐 라고 하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철학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고전주의 시대 그림처럼 아름다운 게 좋은 그림이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충격을 주는 게 좋은 그림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대중과 소통하는 작품이 좋은 그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좋은 그림은 그림에서 힘이 느껴지고 감상자가 그 작품 안에 담긴 작가의 생각이나 철학을 알게 됐을 때 세상을 보는 시각이 조금 더 넓어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하시죠. 설명 잘 들으셨어요? 이 작가 노트에 담긴 그 글을 거의 그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죠? 영상 되게 잘 만들었어요. 이렇게 안 지루하게. 네.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영상미가 되게 좋으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좀 잘 안 들어오는 느낌. 근데 그런 건 느껴졌어. 근데 혹시 다들 잘 들으셨어요? 근데 말들이 근데 음악도 조금 크고 제 개인적인 감상은 약간 그런데 아니면 뭐 작가 노트를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 그러니까 좀 집중 안 됐죠. 약간 말의 집중이 좀 안 되는 것 같아. 영상을 되게 잘 찍었는데 그러니까 이미지만 계속 보게 돼. 이미지는 너무 재밌게 편집을 너무 잘하셨는데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봐봐 다들 이미지만 딱 보고 어떤 그림이 현실의 나를 정확하게 재현한 자화상인지 어떤 그림이 현실의 인간을 정확하게 재현한 초상화인지에 대한 수많은 고민을 했다. 나의 얼굴, 모습을 사진처럼 똑같이 그린 그림은 3D인 현실을 정확히 재현한 것이 아니다. 입체주의는 복수 시점을 제시하면서 현실을 정확하게 재현하는 그림의 방향점을 제시했다. 나는 입체주의에 대해 많은 부분 동의한다. 하지만 인간의 모습을 그리는 방식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입체주의는 복수 시점을 제시했지만 결국 인간의 외관만을 재현하는 데 그쳤다. 현실의 물건, 공간과는 다르게 유일하게 사고하는 존재인 인간은 외관만으로 재현되어서는 안 된다. 데카르트의 말처럼 인간은 사고하면서 존재한다. 인간을 정확히 재현한 그림은 인간의 외관뿐만 아니라 사고하고 있음을 담아내야 한다. 나의 주관적 혹은 의식적으로 해석되고 변형되어 나오는 사고함의 형태가 아닌 무의식에 기반한 사고함의 순수적 형태 자체, 사고의 기능 자체를 담아내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고를 어떻게 시각적으로 표현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나는 이에 대한 답으로 과거 초현실주의자들이 자동기술법, 오토마티즘이죠. 사고의 실제 기능을 표현하는 방법을 생각했다. 눈을 감은 채 빈 캔버스 위에 자동기술법으로 무작위의 선들을 그려낸다. 이는 어떤 점에서는 액션 페인팅과 비슷하다. 의식적 사고를 최소화하면서 그려진 무작위의 선들을 그려낸 후 눈을 뜬 채 무작위의 선들 속에 의식적으로 형태를 찾아 나간다. 이 과정이 인간이 사고함을 표현하는 과정이다. 나는 인간의 감정, 내면과 같은 것을 담아내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작가의 감정은 의도하지 않은 채 자연스레 캔버스에 묻어나오는 것이기에 나는 감정에 집중하기보다는 인간을 더 정확하게 재현하는 데 필요한 요소에 집중했다. 나는 그것을 사고함이라 정했고 이를 표현하는 데 집중한다. 작가 본인은 이러한 표현 방식을 정신적 입체주의라 칭한다. 아까 멘탈 큐비즘이라고 설명이 나왔었는데 이는 감정적의 큰 심리적 입체주의와 구분된다. 내면의 사고함, 심, 정신 상태를 표현한 이후에 외관이 표현되어야 한다. 위에서도 말했듯 사람과 다르게 공간은 사물의 복수 시점으로 사진으로 본질을 담아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과거의 복수 시점 표현과는 다른 현대적 복수 시점 표현법을 찾고자 했다. 나는 컴퓨터 기술이 가장 현대적인 기술이라 생각했고 포토샵 작업을 통해 여러 장의 사진을 하나의 레이어로 합쳐 표현하는 형태가 현대적 복수 시점의 형태라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본질을 담아낸다고 해도 결국 평면의 캔버스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평면의 캔버스를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면 평면의 이미지라는 사실을 강조하기로 했다. 그렇게 캔버스를 찍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평면의 이미지를 그리지만 평면의 이미지를 그린다고 해서 평면의 이미지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평면의 이미지라는 사실 그 자체를 강조하고 싶었다. 나의 작품들은 이미지 속 본질에 대한 탐구인 것이다. 뭐 이렇게 작가 노트까지 다 봤고 일단 뭐 질문 같은 게 있을 텐데 닥설랍 작가님이랑 한번 통화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치고 들어갈 게 많다고. 오늘 좀 이제 또 이학문 사람들이 좀 대표작이 뭐죠? 이들 중 대표작은 저 지금 방금 이제 띄우신 거. 아 이거 이 작품. 그들 사이의 꽃은 그들 사이에 대야보다 같이 있다. 그들 사이 대표작이라기보다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이라. 네. 왜 제가 떨리지요? 라는데 아, 저도 떨려요. 네, 본인이 아니고 이 저기 뭐야 크리틱 하시는 분들도 폭풍 전야인가 질문을 해주세요. 이 작품이랑 이제 그 작가 노트도 다 봤고 작품도 봤고 근데 보니까 작품들이 세로로 작품을 다 했잖아요. 네. 네,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 세로로만 작업을 한 이유. 네, 이유가 있어요. 음, 이유가
네. 이제 저는 신진 작가고 네. 이제 그림을 그린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림을 전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기회가 만약에 들어온다면 조금이라도 한 작품이라도 더 걸고 싶어가지고 아, 이거를 다 세로로 좁은 곳에 아, 많이 넣겠다. 아,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좁게 많이 넣으려고 이게 네 많이 넣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리 차지 조금 하려고. 컴포지션에 의미는 없고 그냥 무조건 많이 걸고 싶어서. 네. 아 그 세로 그림이 이제 음, 원래는 이 흉상이라고 하죠. 사람 얼굴하고 이제 가슴까지. 그쵸, 저 피겨. 그게 예. 네, 그게 제일 예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그리다가 음, 가로도 많이 도전을 했었는데 음. 다리 차지하는 게 좀 많이 컸어요. 크기는 자리를 차지하는 게 좀 컸다. 두 개 걸 수 있는 거 하나밖에 못 거니까 음, 어, 신진 음, 기회가 없으니까 많이. 그러니까 전시 그럼 약간 DP 스타일 같은 게 어떻게 보면은 네. 그 약간 꽉 채우는 스타일이네. 전시할 때. 그러니까 전시를 지금까지 두 번밖에 안 해봤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네. 뭐 개인전을 했을 거 아니에요. 개인전도 해봤고 그때도 이제 개인전 꽉 채워서 네. 했었어요. 그냥 네. 개인전 할 때는 최대한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래도 꽉 채워서 했었다. 음. 지금 딱 보이는 거는 조지 콘도 작품이다라고 또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아마 조지 콘도나 뭐 베르나르 뷔페나 베이컨 뭐 음, 그 정도가 많이 섞여서 음, 감상하시는 분들마다 다 다르게 보실 것 같긴 해요. 어, 그러니까 제가 다 좋아하는 작가들이라. 제작 과정에서 무의식과 현실 안에서의 무의식의 욕망이 뽀록 나버렸다. 근데 뷔페도 생각난다 그러는데 뷔페 그림도 보면 중간에 이게 자화상 있잖아요. 자화상인가? 자화상 작품이 약간 뷔페 느낌도 나기도 하는 그죠? 이런 거. 어부? 뭐 자화상? 이런 거 보면은 이런 느낌 나기도 하는데 민모 로텔라도 생각난다. 근데 이거 중간에 자화상 중에 하나는 이게 약간 뭐지? 지금 본인이 얘기했던 약간 큐비즘이나 자동기술법에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이게 가장 초기작인데요. 이게 이제 제일 초기작이라고? 네 초기작인데 이제 그 사고의 작용 음, 그것만 담아내기 위해서 음, 그 형상을 그리는 방식에 집중하다 보니까 음, 다른 외적인 표현법하고는 후에 이제 표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음, 발전시켜 나가는 거고 초기에는 음, 단순히 저 형태 어떻게 음, 하면 사고를 표현할까에 대한 고민에 있었던 그림이라 음. 그게 더 주예요. 이게 얘기를 네. 들어보면은 이게 약간 뭡니까? 자기가 보이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이라든가 사물의 형태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 본질에 대한 걸 탐구를 하다 보니 그 본질이 되게 뭘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 사물 안이나 뭐 인간 안에 있는 어떤 사고까지 지금 접근을 했잖아요. 네. 맞나요? 사고까지. 네, 인간의 본질이 사고함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 음.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치. 그러니까 네, 사고까지 딱 들어갔는데 그 표현하는 방식이 이제 어떻게 뭡니까? 오토마티즘을 써가지고 그 표현을 했는데, 근데 네, 무의식이 그 본인의 사고, 그러니까 눈을 감고 아까 보면 이제 눈을 감고 이렇게 막 그렸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자기의 사고와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본인은. 아니요. 그 이제 자동기술법은 음, 사고의 작용 자체를 담아내는 거잖아요. 원래 음, 말이. 음, 그래서 이제 사고의 작용이 나타내는 게 음, 무의식에 기반해서 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눈을 감고 무작위로 선을 그리는 그 행위는 음, 내 무의식이 담기는 거고 음, 그 후에 눈을 뜬 상태에서 이제 그 무작위의 선들 속에서 제가 의식적으로 음, 특정한 형태들을 찾아 나가는 음,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화면에 음. 보이는 형상처럼 되는 거고 음. 거기에 이제 제 의식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그렇게 무의식이랑 이게 의식적인 의식이 이식이 네 이제 함께 합쳐져서 네. 그게 레이어가 이렇게 겹쳐져 가지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본인이 말하는 어떤 본질에 가장 가까운 형상이다라고 근데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이제 사고함의 형태다라고 사고함의 형태. 생각을 한 어, 자동기술법을 이용해서 그린 아, 아, 표현한 네. 작가님은 무의식과 본능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을 했어요. 뭐 어려우면 패스해도 됩니다. 이게 뭐 말하기 뭐 이렇게 좀 어렵거나 뭐 곤란하면 그냥 패스하셔도 돼요. 아니 좀 생각하셨다가 나중에 얘기하셔도 되고.
네, 그럼 다른 질문들을 좀 적어놔야겠네. 혹시나. 예. 예, 무의식이랑 본능. 이게 제 공부가 되는 거니까. 네네. 그러면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그림에서 잘 보이는 대표적인 도상들이 피에로나 바니걸인데 어떤 의미로 나타낸 건지 여쭤보고 싶네요. 바니걸은 일단 제가 일본에서 실제로 바니걸을 봐가지고 음, 친구들이랑 이제 일본 도쿄 들렸다가 삿포로에 들렸다가 음, 러시아에 들렸다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그 루트로 짜서 여행을 해본 적이 있는데 네. 이제 삿포로가 일본 그 3대 유흥가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진짜로 삿포로 가니까 엄청 이제 사람들이 잘 놀던데 음, 거기서 이제 1층에 바니걸 바가 있더라고요. 그냥 문 음, 활짝 열어두고 음, 바니걸 입은 채로 이제 옷 입은 채로 남자들 술 따라주고 음, 이게 한국 사회에서만 있다가 나가서 처음 본 건데 그런 거를 네. 저희 일상에서 볼 수 없는 풍경이잖아요. 음, 그래서 그게 약간 조금 충격적이었다라고 할까요? 아, 되게 그게, 흥미 있었어요. 음, 그리고 삐에로는 그냥 뷔페 그 삐에로를 보고 좀 음, 크게 감명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음, 삐에로가 아름답게 보였어요. 아, 뼈가 뷔페 그림을 아름다워. 봤을 때. 아, 네, 그때부터 이제 선도 굵어지고 뷔페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아, 그래서 삐에로가 좀 아름답다고 생각을 해서 아, 저희 현대인 모습 같기도 하고 네. 그런 것들을 반영해가지고 그리는 게 있거든요. 또 질문이 있는데 자동 기술법 말고 다른 방식을 생각해 보신 적은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어, 이게 아직은 없고 깊게 생각은 안 해본 것 같아요. 음, 단순히 그냥 예전부터 꽂혔던 게 그거라서 그걸 음, 어떻게 표현할까에 대한 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만 파가지고 음, 다른 생각은 별로 붙지 않아요. 그러면 무의식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눈 감는 것만으로 무의식이라고 하기는 힘들지 않나요? 라고. 그죠? 단순히 이게 무의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자동기술법이라는 것 자체가 오류가 되게 많은 그거잖아요. 네네. 단순히 완전한 무의식에 들어갈 수 없음에도 초현실주의자들은 그거를 무의식이라고 규정을 지었고 네. 저도 이게 확실히 무의식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음, 무의식이 아니라는 거를 알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저는 제 컨트롤을 최소화하는 음, 그 정도에서 이제 의식이 좀 최소화됐다. 음, 그러면서 거기에 약간 무의식에 음, 가깝다라고 표현을 하는 음, 정도예요. 음, 완벽한 무의식의 상태로 그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그쵸. 네. 예, 그 오류가 이미 많이 나온 그거를 일단 가져와서 그리는 거라 그 음, 정도 그거에 대한 태클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동기술법에 대한 음, 완전한 무의식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그린다라는 음. 그럼에도 좀 태클. 불구하고 이렇게 무의식이라고 본인 작업 노트라던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네.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다른 말로 정리할 방법을 못 찾았어요. 그거를 이제 반의식 이것도 아니고 아, 그냥 단순히 컨트롤을 최소화한다? 이것도 음, 아니라서 음, 음, 저는 그냥 그 다른 이 표현법을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과거에 그거를 가져온 거예요. 음. 그냥 글이 엄청 많아지네요. 네. 잠깐만요. 또 담임이 네, 뽑아주시면 제가 제가 계속 질문을 계속 예, 할게요. 예, 네. 삐에로를 그리시는데 왜 탈을 가지고 다니시나요? 탈을 이제 왜? 탈은 이제 요번에 전시를 하면서 꽂히던 건데요. 네, 그 한국 문화에 네, 대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 이제 한국적인 게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다가 이제 음, 그 퀘스천 마커님이라고 음, 비디오 작업을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음, 그분하고 이제 그분이 미국에 계셔가지고 음, 함께 비디오 콜라보를 하기로 했어요. 음, 저는 한국에 사니까 한국 바이브를 내고 음, 그분은 미국 바이브를 내자 해가지고 이 음, 한국에 대한 그림을 제가 그려야 됐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뭐 어떤 거를 할까 하다가 그럼 음, 한국적인 게 무엇인가부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한국의 전통 탈이나 이런 게 되게 이렇게, 매력적이더라고요. 그 저는. 눈에 들어왔다, 그게. 네, 그래서 그것들을 탈 같은 거를 가져오고 음, 그 사진은 제가 그냥 탈을 인사동에서 꽂혀가지고 샀는데 재미로 막 찍어봐서 음, 음. 멋있어가지고 담임 보여드리고 싶어서 막 보낸 그래서, 건데 사실, 다 그냥 공개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관련 전공자인데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무의식, 의식, 사고, 자동기술에 대한 개념과 조금씩 다른 것 같다. 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 같다. 저는 잔잔한 배경의 인물을 집중한 시리즈가 초기 작업이고 낙서와에 가까워 보이는 것이 이제 후에 작업하신 것 같은데
초기에 저런 인물들 필연적으로 현대미술의 대가들이 언급되며 비판으로 들어올 것 같은데 저 또한 그런 쪽으로 해석이 되고 어떤 큐비즘이라든가 기법, 외적인 것들을 혼합하신 것 같은데 단순히 그것이 외적인 것으로 섞이는 것으로 보이고 그 본질적인 것은 읽히지가 않는다. 가령 후기 작업에서 그런 건 더 도드라지는 듯 보인다. 현대에서 유행하는 이미지들을 한 화면에 마구 집어넣는 것으로 내가 표현된다고 보진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청소년이 유행하는 배우나 가수 패션을 따라한다고 그걸 내 취향이라고 스스로 속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네요. 근데 이건 나중에 정리하면서 얘기를 좀 하려면 질문을 좀 이게 질문인가요? 아니면 질문은 아닌 그러니까 거죠? 그냥 저게 뭡니까? 그 크리틱을 아. 한번 하신 것 같아요. 네. 작가 생각들의 레이어들의 합처럼 느껴집니다. 모든 작가의 의식이 다 담아지는 어쩌면 그 과정의 흔적들이 재밌기도 하지만 1차원적 시간적 누적 같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전체적 작품에서 힙함이 느껴집니다. 레퍼런스도 많고 꽂혀서 하는 직관적 프로세스가 많은 작업인데 무의식이라는 부분에 오토마티즘을 이용했다는 거 말고는 설득력이 약간 떨어지는 것 같다. 작품이 힙한 건 동의합니다. 라고 또 얘기를 하시네요. 또 질문들 없으십니까? 질문을 해주세요. 벌써부터 발동 걸지 말고. 벌써부터 불 지르려고 하지 말고 질문을 좀 하라고. 또 읽어드릴게요. 무의식이 의식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반대로 의식이 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도 클 텐데요. 또한 큐비즘의 특징 중 하나가 언급하시는 것처럼 외적인 걸 재해석해서 그려내기도 하였지만 큐비즘의 대표가인 피카소가 많은 그림에 나타냈던 건 내적인 것과 시대상의 담론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뭘까요? 라는 또 질문이 있었어요. 그거는 따로 없습니다. 그림마다 달라요. 작품 작품 전체를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라는 거는 네. 일단은 그려내는 그 소재 방식, 아이디어가 주가 있고 그 위에 이제 제가 그리고자 하는 주제가 있고 그런 게 약간 달라가지고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라는 거는 뭘 그렸는지 여쭤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무슨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러니까 작품 전체를 표현하고 관통하는 자기만의 어떤 그러니까 작가라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표현하고 싶은 어떤 큰 주제, 큰 줄기의 주제가 뿌리가 있잖아요. 그런 게 어떤 건지 지금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본인이 이제 표현하고 싶은 게 정확하게 이제 뭔지, 본인이 이제 그림으로서 표현하고 싶은 게 이제 뭔가 제일 큰 거는 에너지 에너지. 느껴지는 작품을 그리고 싶다라는 게 있고요. 네. 이런 아이디어들은 그냥 보여드리고 싶은 거라기보다는 뒤쪽에 숨겨진 이야기 같은 거라 제 그림에 대해서 어떤 거를 그렸어요라고 여쭤봤을 때 그거에 대한 그 속에 있는 이미지를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음, 그거를 대놓고 그리려고 하진 않거든요. 음. 그래서 제대로 이해가 안 되네요. 제가 어떤 표현하고 하는 그러니까 뭐 제 같은 경우에는 뭔가 자연을 어떤 식의 뭐 그런 표현을 한다. 내가 뭐 자연을 어떻게 표현할까? 자연에 대한 어떤 뭔가 이게 주제가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 그다음에 네. 어제 저번 주에 아, 했던 작가는 뭐 완벽함이란 거에 대한 고민. 그러니까 완벽함과 뭐 미완성, 뭐 불완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자기만의 주제 의식이 있잖아. 그런 네. 것들이 뭔지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자기만의 주제 의식이 뭔가. 작품마다 다르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작품마다 다 다르다. 일단. 통일되는 아이디어는 즉 작가 노트에 쓰여진 대로 저거 음, 하나고요. 음, 저거를 전체 그림에 이제 활용이 되는데 음, 어떤 이야기를 풀어갈지는 이제 그때그때 꽂히는 대로 그리거든요. 지금 이 그림 같은 것도 삐에로랑 바니걸이 두 개가 나오는데 음, 이 왼쪽의 남자는 수트를 상의를 입고 있잖아요. 음, 근데 목이랑 이제 바지 같은 걸 보면 삐에로 복장인데 음, 남자는 이제 신사인 척을 하지만 음, 여자를 어떻게 해보려는 음, 광대뿐이다라는 거를 비꼬는 음, 거고 음, 여자는 이제 꽃을 좋아하는 척 순수한 척을 하지만 음, 결국에는 명품을 밝히고 색을 음, 밝히는 그런 여자일 뿐이다 이런 거를 음, 비꼬는 거라서 음, 이 그림만 자체만 보면 자본주의를 비꼬는 그림이거든요. 음, 이야기는. 근데 이거를 전체 그림에 투영하진 않고 단순히 음. 이 그림에 대해서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그 정도만 하는 거라. 그러면 하나 더 볼게요. 그러면은 이거는요. 꽃은 어떤 꽃은 이제 제가 여기서 말했듯이 현대적인 입체주의 음, 그거를 표현한 그냥 음, 하나의 꽃을 제가 그 여러 방면에서 본 거를 그려야 되지만 음, 입체주의로 보면 음, 네, 현대적인 기술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근데 호크니의 이 사진 콜라주 작업과는 다른 네, 게 네, 저는 이게 레이어가 하나로 합쳐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음, 컴퓨터 기술을 통해서 음, 꽃을 두 곳에서 본 사진을 음, 합쳐가지고 이걸 하나의 레이어로 만들어 버려서 표현하는 게
저는 현대적 입체주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작가님이 무의식을 나타내고 뭘 잘 표현하는 것이 나를 잘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무의식이란 영역이 엄청 크긴 하지만 다 밝혀진 것도 아니고 정립이 되지 않은 부분도 많을 텐데 그런 확신을 가지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저는 일단은 무의식을 나타내는 것이 나를 잘 표현한다고 생각을 하지를 않고요. 인간은 사고하면서 존재하기 때문에 사고함이라는 그 과정을 그림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오토마티즘을 가져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의식이 저를 표현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은 이제 사고하면서 존재하니까 그 사고의 작용을 담기 위해서 오토마티즘, 무의식이라는 그 소재들이 가져온 것뿐이에요. 그리고 이게 저를 표현한다고 확신은 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을까라는 정도라서 그 정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정도고 이게 나를 확실히 표현했다라고 확신까지는 안 하는 것 같아요. 확신까지는. 아직은 자기 확신을 하진 않지만 그런 표현을 일단은 해보고 있다. 그런,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게 맞다, 정답이다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정도. 알겠습니다. 그림 과정이 자동기술법을 통해 선을 그리고 거기서 의식을 이용해 특정 도상을 그려내는 것으로 이해했는데요. 그 선에서 특정 도상의 외관을 끌어내서 그려내시는 건지 아니면 특정 도상의 다른 특성을 가지고 그려내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전자가 맞아요. 그 무작위의 선들 속에서 의식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조화로운 형태를 그 무작위의 선들 속에 찾아내서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바탕에 정말 막 선이 있고 곡선이 막 여러 개가 이렇게 겹쳐 있거든요. 그 영상에서 보셨듯이 그런 선이 그려지는데 거기서 이제 찾아가지고 정리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가로서의 목표가 궁금합니다. 일단은 어떤 목표? 돈 많이 버는 거. 일단은 그림으로서 돈을 많이 버는 게 목표고 네. 그 이후에 더 이제 제 이야기를 정말 돈에 구애받지 않고 더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일단 작가분들은 다 공감하시지 않을까요? 공감하시죠. 엊그제 뭐 저기 밸런스 게임 하긴 했는데 그 대가가 될래 봤어요, 아니면 아까. 네, 그렇게 될래 그러니까 반반 이렇게 되더라고. 네. 자, 그럼 영상의 끌 같은 걸로 그려진 그림을 다시 훼손이랄까 창조랄까 해서 이미지 일부를 부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끌로 이제 막 그 붙여놓고 이렇게 뭐 끌로 지웠잖아요. 그래서 다시 파괴하는 네. 행위를 했잖아. 말씀하시는 생각과 충돌되는 행위 같아 보이는데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어떤 말과 충돌이 된다고 하시는 거죠? 일단은 제가 그거를 부수는 네, 행위에 이미지 대해서 일부를 네. 파괴하는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본질을 담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결국에 그럼-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러면 그게 이미지일 뿐이라고 이제 깨달은 시점에서 그거를 이제 붙여놓고 다시 이제 그냥 부순 거잖아요. 그렇게 끌로 이제 지운 거잖아요. 네, 맞죠, 맞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이미지일 뿐이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평면의 이미지일 뿐이다라는 사실, 네, 평면의 이미지라는 사실 자체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강조의 행위. 실현 행위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대요. 자본주의를 비꼬려고 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자본주의를 비꼬는 게 주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작품에서 그 그림에서는 자본주의를 비꼬고 싶었다. 이 작품에서는 비꼬고 싶었다. 왜냐면 저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잖아요. 바로 옆 사람이나 저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단순히 그냥 비꼬미 요소, 저를 비꼬기도 하고 옆 사람을 비꼬기도 하는 그냥 그 정도지. 자본주의에 뭔가 자본주의 나빴어 그렇게 뭐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런 이미지는 아니고. 감정을 의도하지 않고 집중하기보다는 라는 말뜻은 닥설남님의 주관과 기호의 배제돼서 표현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순위에서 후순위라는 건가요? 감정을 이제 저가 생각하기에는 작가가 감정을 의도해서 그림에 담아내려고 하는 것보다는 작가가 어떠한 그림을 그렸을 때 자연스럽게 감정이 담기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감정을 표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그림을 그렸을 때 거기에 감정이 느껴지면 좋은 그림, 좋게 나왔네? 그리고 감정이 안 느껴진다면 그냥 이거는 감정이 안 느껴지네, 약간 아쉽네, 그 정도라. 후순위라기보다는 배제한다가 맞는 것 같아요. 감정을 배제를 한다. 제가 억지로 표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되게 어질어질하죠. 질문들이. 뭐 좀 더 뭐 말하고 싶은 거 있어요? 뭐 작품에 대해서라든가 뭐 어떤. 저요? 네. 에너지가 느껴지시나요? 에너지-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에너지가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아, 아 그리고 저 그 한국적인 한국을 주제로 그린 그림이 있잖아요. 세 개. 어떤 Dancing in my head. 아, Dancing in my head. 이게 한국적인 주제예요? 네, 이게 한국이에요. 이게 뭐냐면 네. 지금 1번이 이제 상모 돌리기 하고 있고 아, 상모구나. 아, 상모. 이제 이게 이제 저희 한국 사회를 표현한 거거든요. 한국 사회? 이제 예. 왼쪽과 오른쪽에 이제 인물이 두 명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음. 이제 왼쪽에는 와인을 들고 있고 이 수트를 입고 있잖아요. 음. 이제 이게 저희 한국 현대인 있어 보이는 척하고 음. 교양 있는 척하고 얌전한 척하지만 음. 저희 한국인은 누구보다 흥이 많고 잘 노는 민족이잖아요. 그거를 머릿속으로만 이제 춤을 추는 거를 상상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점점 뺀다. 뭐 네, 이제 너는 이제 놀고 싶지만 너는 머릿속에서 이제 오른쪽은 이제 상상의 영역으로 보시면 되고 왼쪽은 이제 저희 현대인의 그냥 일반적인 겉모습? 일반적인 겉모습이라기보다는 그거를 상징화시킨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두 번, 풍물놀이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도 그런 것 같은데? 뭐 장구 아니에요? 남자는 책을 읽고 있고 오른쪽은 장구인데 예, 장구가 이제 저희는 자본주의니까 예. 장구를 생각해도 그게 또 이제 루이비통 옷에 있는 루이비통 장구를 생각하고 진짜 의식의 흐름으로. 그다음 세 번째는 두 번째랑 세 번째는 탈춤을 이제 한 건데 두 번째는 탈을 그려놨고 네. 세 번째는 그냥 탈춤을 이제 추는 형상. 이제 왼쪽에 남자는 걷고 있고. 네, 그치? 처음에는 제가 그 얼굴 사고함을 표현하는 그 방식을 네, 사고함을 표현하는 그거에 대해 집중을 해서 네, 이게 얼굴만 계속 그렸거든요. 네, 얼굴을 거의 한 2년 정도 그리고 전신으로 넘어가고 싶어서 네, 그거를 좀 축소시키고 얼굴 그거를 네. 전체 실루엣으로 이제 한번 그려보려 이 전체를 그린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아, 이게 최신작이에요? 그 이게 가장 최신작이에요. 아, 이게 가장 최신작. 이번 전시 준비하면서 그렸던 거라. 아, 그래서 한 번 더 보여주고 싶었구나. 그건 아니고 야 한국적인 저는 제가 보기 한국적이란 거는 조금 흥이 넘치고 조금 비비드하고 컬러도 약간 비비드하고 오방색. 복잡하고 네 그게 저는 한국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양적인 거랑 한국적인 건 다르잖아요. 제가 보기에 그쵸? 제가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 한국적인 것은 잘 놀고 에너지 넘치고 그런 게 한국적이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한국 그림을 하면서 그거를 좀 녹여내려고 했거든요. 어때요? 담임이 보시기에는. 저요? 뭐 일단 이따가 크리틱을 할 때 한번 이따 하시네. 네, 이따가 할 거고.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이 또 들어왔는데 작가님은 본인이 하고 계시는 작업이 지금 미술사 시점에서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차피 뒤샹 이후에는 페인팅이 크게 미술사에 큰 의미를 가져올 수 있나라는 고민은 좀 하게 되는데 회화가? 네, 회화가 네, 회화가. 사고의 작용을 담아냈다? 그 정도의 의미만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에 뭐 거창하게 될 수는 없을 것 같고 사고의 작용을 담아내는 시도를 했었다. 혹은 입체주의를 현대적으로 표현을 하려고 했었다. 그 정도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마지막으로 딱 질문할게요. 돈 많이 벌어서 안정적인 작업 생활 외엔 어디 쓰고 싶으세요? 돈 많이 벌어서 뭐 하고 싶어요? 안정적인 작업 생활이라면 일단 제가 그림을 그린 데는 전혀 아무 지장이 없는 그치. 거고 작업실도 괜찮아요. 예. 그렇다면 다른 예술 콘텐츠를 한번 미디어 쪽을 한번 건드려 보고 싶어요. 아, 미디어를 한번 해보고 싶다. 제가 지금 영상을 만들려고 막 이렇게 혼자서 하는 것도 페인팅을 영상으로 표현해보는 그런 작업들을 한번 해보고 있는 거거든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영상을 조금 잘 해보고 싶어요. 그 영상 쪽에 이제 좀 더 대중화시키고 있던 미술 콘텐츠를 영상들을 좀 많이 녹여내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조형도 좀 하고 싶고. 질문 이제 다 끝내기로 하고 좀 수고하셨어요. 긴장 많이 하셨을 텐데. 네, 감사합니다. 네, 크리틱을 본격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아까 뭐 에너지가 느껴지시나요? 라고 했는데 뭐 충분히 뭐 에너지는 뭐 엄청나게 느껴집니다. 작품이 레이어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이게 장점인지 단점인지 난 모르겠어. 이건 모르겠는데 제가 느껴지는 거는 이미지가 진짜 너무 엄청나게 많이 이게 압축이 돼 있다 보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제 부분적인 이미지 외에는 뭘 그려져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다리 보면 이런 게 이게 뭐지? 망사 스타킹을 신은 다리, 여자 다리인가? 아, 이게 여자 다리구나. 이거는 루이비통. 아, 이건 가방.
그러니까 솔직히 뒤에 이제 있는 요 나 인물인지도 몰랐거든요. 이런 것들 이제 뭐 턱시도 입은 이게 뭐지라는 느낌. 그다음 꽃 이미지. 그다음 이건 뭐 자화상인가? 뭐 그러지 않았나요?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이미지가 너무 폭발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냥 엄청나게 압축되어 있는 이미지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단점이자 장점이랄까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 뭐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도 뭐 질문을 했는데 본인이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본인이 이제 그 중심적인 어떤 주제 있잖아요. 뭐 작가의 주제의식, 주제의식이 지금 그걸 약간 설명을 잘 못했잖아요. 닥설럽 작가님이 내가 뭘 표현하고 싶은지에 대한 그걸 설명을 잘 못하는 거는 조금 나는 뭔가 그거를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 내 주제가 무엇인지, 내가 주제가 뭔지. 근데 이 그림들을 쭉 보다 보면 어떤 주제의식이 조금 보이기는 하거든요. 어떤 욕망이라던가, 그러니까 본질이라던가, 그러니까 그런 어떤 형태가 아닌 어떤 그런 것들, 사고를 표현한다고 했지만, 그거는 이제 일단 본인 생각이긴 하고, 근데 그 흐름을 보면은 뭔가 본질적인 걸 표현하고 싶어는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다른 이면의 것. 그러니까 이런 작품도 최근에 했던 작품 댄싱 인 마이 헤드 같은 이런 한국적인 걸 그리고 싶었다. 근데 한국적인 거에 굳이 이제 평범한 턱시도 입은 인물, 와인잔 들고 있는 인물에 그 상모 돌리는 한국적인 어떤 상모 돌리는 이미지를 배치시킬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적인 걸 표현함에 있어서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표현했다는 건 분명 본질이라는 어떤 그러니까 작가 본인이 설정한 어떤 그런 생각하는, 사고하는 본질이라는 거를 표현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어떤 주제의식을 조금 더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후기 작업 보면 복잡해서 소재가 잘 보이진 않는데, 이게 언뜻 보면 추상처럼 보이지만 이야기를 듣고 알게 될수록 구상처럼 보이는 반추상의 형태로 보이는 작업을 그리고 있다. 일부러 복잡하게 그린다고. 저도 디자인 대학 다니다 순수미술 전공하고 있는 케이스인데 어려운 이야기에 매몰되지 않았으면 하네요. 우선 욕망에 솔직해지는 게 좋을 것 같다. 근데 되게 뭔가 보면은 닥설랍 작가님 작품을 보면 뭔가 되게 욕망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림 자체도 엄청 이제 막 이미지들을 다 그 평면 안에다가 박아놓고 있잖아.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되게 욕망이 있고 욕심이 많은 작가인 것 같아. 그런 게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 이렇게 덜어내는 어떤 게 작업을 하고 있지만 이 스타일대로라면 그거를 추천해 줄 수는 없거든. 예. 그래서 그건 본인이 판단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미지 자체는 나쁘진 않다. 예. 에너지가 느껴지고 나쁘진 않다. 저는 사고는 복잡할 수 있다고 보는데 욕망은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추상 작업이지만 구상 소재들이 숨은 그림을 좋아하지만 너무 이미지가 많으면 보기에 좀 벅찬 것 같다. 숨겨놓고 싶은 이미지를 좀 줄여보시는 건 어떨지. 작가 소개글에 쓴 여러 가지 글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고 그러한 것들을 엮으려다 보니 스텝이 꼬이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라고 생각하면 무시하세요. 네. 그러니까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 근데 설명을 보면 이게 레퍼런스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데카르트도 있고 입체주의, 피카소, 그다음에 초현실주의의 오토마티즘. 그러니까 이게 작품이랑 되게 비슷한데 엄청나게 많은 레퍼런스가 지금 여기에도 안에 있고 이 작품 안에도 이런 게 있어. 어떻게 보면 이거를 또 제가 보기엔 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본,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작품 주제의식에 대한 어떤 걸 고민을 좀 해보는 건 난 좋을 것 같다. 저도 작가 노트를 보면서 어렵다기보다는 되게 아는 것들을 나열을 한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걸 나열을 해서 그게 조금 더 막 섞여가지고 그림을 더 모르게 설명을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작품이 이렇게 엄청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지들이 다 레이어드 돼 있고 엄청 복잡하고 함축적이고 이러면 오히려 작가 노트는 조금 더 쉽게 설명하는 게 난 맞는 것 같거든. 아까 말했듯이 반추상적이다. 처음에는 이제 추상처럼 보이다가 나중에 그런 걸 설명해 줌으로써 그러니까 이미지들이 보이기 시작을 한다.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찝어서 설명을 해주면 좀 좋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요. 단어를 선택한 것 자체도. 그러니까 미술하는 사람은 당연히 저런 걸 알죠. 큐비즘이 뭔지 알고. 그럼 딱 떠오르는 것들 있잖아. 큐비즘, 피카소, 데카르트, 자동기술법, 이런 것들은 다 알잖아요. 아는데, 근데 이제 이 이미지들을 설명할 때는 조금 더 쉬운 언어로 좀 설명해 주는 게 나는 좀 좋을 것 같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한 그림 안에서 많은 레이어가 있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선 또한 많다 보니 더 복잡하게 느껴지는 것 같다. 근데 이거는 작가 스스로가 의도하신 거라고 하니까
작가 노트도 그렇고 작품도 그렇고 너무 나열해서 설명적인 것 같아서 키워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더 단순함이 아니라 단순함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뭐 설명적이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전에 그 작가 노트 편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기술할 수 있는 방식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솔직함이 필요한 것 같고 그러니까 설명적인 걸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주제의식 이게 있어야 그게 설명하기 편하거든. 주제의식 저게 최대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을 했다고? 아니에요. 이거 일반인들한테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최대한 모르는 사람한테 내 작품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작품 주제의식이 분명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지들이 이렇게 비슷하게 뽑히는 거 보면 주제의식이라는 게 분명 존재를 하는데 그걸 자기가 못 찾은 거예요. 내가 뭘 표현하고 싶은지 지금 와리가리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있긴 있어. 이미지 자체가 그렇게 보이기는 하는데 그거를 다시 한번 자기가 글로 설명을 한번 더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말을 쓰지 말고 굉장히 쉽게 풀어서 한번 써보고 그걸 다시 또 정리를 하고 계속 텍스트를 계속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 단순함보다 명확함이 필요한 듯. 그러니까 명확함. 그쵸.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아. 많이 보고 그리고 공부하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작품에서 보이는 외적 에너지는 강해 보이지만 작업에 쌓인 내적 에너지는 빈약해 보인다. 앞으로 작품이 계속 변할 텐데 중심을 잡을 만한 주제가 필요한 것 같다. 모르는 사람한테 큐비즘 얘기만 해도 벽이 확 생겨요. 네, 그것도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막 그런 거를 보면 듣고 있으면 이게 사람들이 이게 뭔 소리를 하고 있지? 그러니까 영상에서도 막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아까 뭐 너 작품 왜 이렇게 어렵냐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본인이 어렵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다만 가진 것을 억지로 부풀리면 그 길로 가는 게 더 험난해집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하나 다 풀어서 써야 돼. 큐비즘을 이해하기 싶으면 부연 설명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뭐 예를 들어서 나는 그 피카소의 작품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이 작품이 이렇게 나와서 피카소의 스타일이 완성이 된 것처럼 뭐 나도 이런 피카소의 뭐 사조의 영향을 받아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좀 풀어서 좀 이해를 해주는 약간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쭉 읽으면 쑥쑥 읽히는 글이 있잖아.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서 표현된 거구나. 근데 그게 이제 글을 잘 쓰는 사람인 거지. 맞아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주제의식과 작품 설명을 한 단어 만들어 보세요. 저는 전시장에서 한마디의 단어에 모든 게 이해될 때가 많아요. 저는 단인과는 반대로 일반인들에겐 친절하게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글 쓸 때 지금 느끼시는 어려움도 이해합니다. 이게 정답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으니 그러나 저러한 글들 개념 엮임을 풀어서 해석할 줄 아는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알몸이 드러날 때 약점들이 도드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나는 조금은 난 친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어느 정도 대중도 이제 즐길 수도 있고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많긴 하지만 어느 정도 장벽은 허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작가들이 최대한 그림도 어려운데 글도 어려워버리면 누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좋아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저는 약간 장벽을 낮춘다는 거에 일단 한 표입니다. 관람객이 큐비즘을 궁금해할 수 있도록 프레젠테이션을 해야죠. 제가 이해한 바로는 작가님은 큐비즘을 좋아한다. 그리고 큐비즘이라는 형식 안에서 자신의 경험을 그린다. 그 경험들은 아주 개인적인 것들이다. 일반인 분들을 위해 풀어서 이해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정 학문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해서 사용하지 못하면 오해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작가님이 대중들에게 작품을 이해하려 하고자 한다면 이해가 쉽게 방금 단임 말씀 동감합니다. 아티스트가 대중의 수준을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친절함 필요하다고 봐요. 어떤 개념이나 단어 같은 걸 갖고 오지 말고 차라리 그냥 자기 생각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작가님이 설정하신 관객층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합니다. 그냥 작품 설명에 대한 타협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작품에 대한 타협이 아니라. 20세기 서양 미술 운동들이 작업 노트에 많이 등장해서 흥미로웠는데요. 저도 작업을 하는 입장이지만 오사카에서 보셨다는 자본주의의 맹점적이라고 생각하시는 이미지나 하는 것들이 국내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전통 탈이나 흥이 많은 민족이라는 언어도 이것에 대해 서양 작가가 한국 작가를 2인칭 시점으로 바라본 그림으로 누군가는 오해할 수도. 또 폭발적으로 오늘 또 닭살남님 또 머리 터진 일주일에 한 번씩 작가들 머리 터트리는 방송. 오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어떤 안티테제의 주관적 도상과 표현주의적 요소가 결합되어 있다고 작업을 분석해 보았는데 동시대의 한국 작가로서 국내의 현상에 대해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그것이 타국의 조형과 차별적인 내용이 될 것 같다. 근데 사실 닭살람님 스타일은 굉장히 대중 친화적 영역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작가님 꽂히면 달리는 타입이라 섬세하게 픽업하기 힘드신 듯. 작가 자신, 나란 사람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면 작품 설명이 좀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내가 좋아하는 것, 바라는 것, 억압하고 있는 것들, 욕망들. 근데 지금 작가님 상태를 제 나름 가늠해 보자면 지금은 본능적으로 한껏 토할 때까지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나 시기인 것 같고, 지금 이 시기를 지나야 관통하는 것들이 더 선명하게 스스로 보이지 않을까 예상해봐요. 시간이 더 지나서 적절하게 힘을 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면 화면이 더 세련돼질 듯. 응원합니다. 그것도 맞는 것 같아. 지금 뭔가 막 엄청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것들 뭐 이런 것들 다 담아내서 뭔가 막 그런 것들을 한껏 막 표현, 뭐 내 스킬, 내 테크닉, 뭐 내가 공부했던 것들 그냥 한꺼번에 그냥 다 담아내서 막 표현할 시기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시기가 좀 지나다 보면 그런 것들을 조금 덜어내기 시작하고, 뭔가 이제 뭐 약간 뭐 날이 선 칼이 딱 되는 거죠. 이렇게 점점 이제 막 부가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다 빼어지고, 그럼으로써 이제 나중에는 정말 뭔가 이제 정말 자기가 원하는 표현이 뭐 본질이라던가 어떤 인간의 뭐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칼이 이제 갈려서 딱 나오지 않을까. 어떤 개념이 아니라 그냥 자기 생각을 쓰는 거에 의견에 동감합니다. 작가 노트를 단순화 명확하게 솔직까지 하셨는데 뭘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이제 작가 본인이 이제 나아가야 할 문제지 뭐. 정말 어렵죠. 작가가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재해석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면 예술 관련들한테는 저 좀 샌드백 취급해주세요라는 느낌이라. 제가 이해한 바로는 작가는 큐비즘을 좋아한다. 큐비즘에서 내적인 무언가를 더해서 작품을 발전하고 싶었다. 에너지를 보이고 싶다. 이 세 문장을 연결하기가 어렵다. 왜 큐비즘을 재해석했는지에 대한 자기만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이제 그렇다. 좋아한다기보단 제 식으로 해석을 한 거라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글쎄요. 이걸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재해석이라는 거를. 근데 이게 굳이 뭐 꼭 재해석이라고만 볼 필요성이 있나 생각도 들고,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 것들을 아니 뭐 작가들은 다 스스로 다 새로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거는 이제 디폴트로 깔고 가는 거예요. 난 새로운 거 하고 있어, 뭐 봐줘. 이건 당연히 작가들은 모두 다 하는 생각이지. 예, 그건 디폴트라니까. 그거를 말하는 게 뭔가 촌스러울 수도 있어요. 큐비즘이라는 것을 아예 생각해서 지우고 하는 것도 좋고 싶다. 그러니까 재해석의 당위성. 그러니까 이게 재해석이라는 게 옛날 작업들을 끌어와서 내가 그 재해석을 한다는 거는 이게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누가 얘기했죠. 재해석이라는 게 두들겨 맞는다고. 나 진짜 샌드백 대달라고 하는 거다. 예. 근데 이게 당위성이라는 게 계속 존재하잖아요. 뭐 작가는 다 당위성을 갖고 작업을 하지만 이게 재해석이라는 걸 당위성. 네가 이걸 왜 재해석을 했는데 왜 했어? 그래서 왜가 계속 나오거든.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한 질문을 그렇게 한번 또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이걸 내가 왜 했을까? 왜 내 재해석을 하지? 이런 것들. 누드를 벗기다 이 책을 추천합니다. 우선 재밌고 작가님이 말하는 재해석의 한 힌트가 될 것 같네요. 닭살람이 또 밤에 잠 못 자는 거 아니야? 잠 못 잘 것 같아. 올 크리틱 했던 것들은 뭔가 자기가 곱씹어 볼 만한 것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좀 뭐 아까 답변을 듣다가도 이렇게 좀 물음표가 뜬 것들이 좀 있긴 했었거든. 근데 작품은 좋아요. 작품은 되게 좋습니다. 근데 이런 해석하는 과정에서 오는 자기만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게 굉장히 많이, 근데 그런 거가 더 정리가 돼야 나중에 이제 뭔가 아까 누가 얘기했듯이 뭔가 힘이 이제 조금 더 빠지고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고 조금 더 자기가 표현하는 것들을 조금 더 더욱 좋은 방향으로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네요. 갈 길이 멀지. 근데 뭐 담임 오늘 반응이 너무 시큰둥하다. 아니야. 작품 좋아요. 좋잖아. 얼마나 잘 그리는데 뭐. 그 마지막으로 좀 물어볼게. 어떤 작품이 제일 좋으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보내주신, 그러니까 제일 자신 있는 작품 이제 한 20점 정도를 보내주셨는데 어떤 작품이 제일 좋아요? 제일 눈에 딱 들어오는 작품. 저는 개인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이런 피에로 이미지도 괜찮고, 난 자화상 시리즈도 난 좋은 것 같아. 자화상 시리즈 이게 되게 좀 묵직하면서 좀 뭔가, 저는 약간 좀 묵직한 작업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커플 작업 뭐 이거는 되게 색깔이 되게 화려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미지가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사람들은 이게 봐봐, 키스 시리즈 좋다. 그러니까 피에로들 이미지가 되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들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이런 자화상 이런 느낌 되게 좋고, 아까 뭐 바니걸 이런 시리즈 이런 것들도 약간 뭔가 보이긴 하잖아요. 이런 어떤 여자의 이제 나체라던가 이런 것들이
저도 피에로 작품이 정말 좋은 것 같다. 이제 댓글에 뭔가 말을 할 수 없는 댓글을 누가 써놔가지고 혀가 꺾인 부분이 되게 매력적이다. 이런 이미지 표현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스킬풀에 잘해요. 되게 어떤 개념적 정리만 좀 필요하고 작가 노트 정리만 좀 필요. 그러니까 뭐 바스키아만 봐도 그렇게 어려운 말 안 쓰잖아요. 바스키아가 뭐 나는 뭐 그러니까 뭐 되게 허세잖아. 막 허세 뭐 그런 것들. 오히려 약간 그런 쪽으로 가보는 것도 난 좋을 것 같아. 아까 보면은 그 영상도 보면은 뭔가 좀 허세가 있어요. 근데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약간 미술가적 허세, 그러니까 새로 갈아엎지 마. 갈아엎지 말고 여기서 발전을 시키는 방향으로 가야죠. 갈아엎으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런 영상을 볼 때도 약간 그런 게 있었거든요. 약간 미술가적 허세가 있어. 닥설남님 그 영상이나 그러니까 작품을 보면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것 쪽으로 더 발전을 시켜도 난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약간 그런 약간 허세 뭐 어때 씨발 뭐 이러면서 미술가적 거들먹거림 약간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오히려 약간 상품화 시키는 거지. 자기 그 아이덴티티화 시켜도 나는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스웩 그런 약간 힙합 느낌. 다들 그런 얘기 하잖아. 뭐 작품은 정말 힙하고 좋다. 근데 이제 너무 이 작가 노트는 너무 약간 그런 어떤 그런 거야. 너무 막 개념 미술을 하고 있어. 개념 미술을 하려고 하고 있어. 전혀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겸손이 미덕이라고? 작품이랑 그 영상은 전혀 아니던데. 그러니까 그런 작품도 있을 수 있는 거지 뭐. 저희는 뭐 여기까지. 되게 즐거웠습니다. 닥사라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되게 멋진 작가 되시길 기원합니다.